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날씨가 엄청 차갑습니다.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가지 일상생활이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주제는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행정법 학자로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방역당국이 취하고 있는 이런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떤 선별적인 영업 제한 조치가 헌법에 반하는지, 그 다음에 반하지 않더라도 적정 조치인지 아니면 과잉 조치인지 등을 중심으로서 법적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신뢰 위기가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어르신의 헌신과 국민의 참여, 희생 덕분에 어렵사리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K 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 기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조직적인 불복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극도의 피로도와 누적된 피해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 발로라고 가볍게 비판하기에는 어쨌든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학자로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면 행정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이렇게 됐는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당국으로서는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대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업종은 실내 체육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은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있었고, 최근 2.5단계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방역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경기, 부산 지역 가입 헬스장 300여 곳이 문을 열어서 당국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일 대구의 한 장애인 재활 특수체육시설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급한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겨울철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영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월세와 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태권도장과 발레 학원 등은 9명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태권도장은 열어도 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인간사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봐지기도 합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관 관장들도 당국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서 영업하다 확진자가 나오면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발이 이처럼 전국에서 들끓자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추가 연장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해당 업종의 영업 허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강하면 풀어주고 순수히 따르거나 확진자가 나오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조이는 식의 주먹구구 행정으로는 방역도 실패할 수 있고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여론의 평가입니다. 집단 반발이 확산하면 자칫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시설별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어떤 그 실력 자체도 비판의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학자로서 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한테 방송하게 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정부가 무작정 영업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헌법적 관점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옳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정을 하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경제적 소득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헌법 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경제적 자유권 등을 강조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당연히 채택돼서 보장받고 있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장받는 주체, 이것은 소위 자연인, 저와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이 직업 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자연인도 법인도 이 제한에 따른 어떤 주장, 불이익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공공단체 공익 목적을 수행을 위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직업은 뭐냐면, 직업이라 하면 인간이 생계의 욕구를 목적으로 해서 행하는 일체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직업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자유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약간의 세부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어떤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업의 자유는 개업,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자유, 그 다음에 폐업의 자유를 포함한 개념이고, 영업 활동의 자유는 자본과 상품 생산, 거래 처분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전직의 자유와 무직, 직업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해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있을지라도 제한하는 경우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국가의 안전 보장은 개념적으로 국가의 존립 문제, 전쟁 상황 등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죠. 헌법의 기본 질서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 안전 보장 개념은 우리가 2008년 미국에서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위기에 경험하였듯이, 그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가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공존 공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창궐되어 있습니다.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전체가 공존 공영의 어떤 이익을 획득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에 의해서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데 국가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 평온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제1종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그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병이죠. 14세기 흑사병 1918년 전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100년 정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면 제1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2호 4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2호에 서 있는 건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 방역 조치하는 그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 2호의 근거에서 발령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개념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위 법령 시행규칙 이것을 우리가 소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이라는 하위 법령에 의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이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명시 규정에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어떤 도리인데 과연 거기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헬스장과 같은 이런 제한 조치가 2.5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 규정이 있다면 현재 헬스장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명시 없고 단계별로 수시로 임의적으로 만약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규정한다면 헬스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하위 규정 또는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당연히 되는데,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 없이 수시로 어떤 그 행정당국이 이 해석에 따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위중한 상황일지라도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 뭐 수시적 어떤 유권 해석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였던 그 본질을 흐트리는 그런 해석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욱이 49조 1항 2호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유사 직업군과의 어떤 그 차별적인 해석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것 또한 옳지 않아 보인다,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 해석론적으로 이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원칙이 합당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의 목적, 방역 목적 실현을 위한 어떤 그 구체적 수단이 선택이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이나 어떤 질서 유지 그런 거 하고,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어떤 그 헬스 영업장 개인의 어떤 그 영업이 자유 사이에는 어떤 그 비례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법적인 어떤 그 재판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패소의 가능성, 행정 입장에서는 패소의 가능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 영역에서 법 해석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이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이런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행정명령,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레터가 부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못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망자가 1000여 명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치료제가 실용화된다면 대한민국 방역 백신 치료 3가지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정부는 정권 안보를 위한 방역 모범을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것 제대로 갖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17일까지 2.5단계 성과 봐서 헬스 영업
영업장 사업자들에게 풀어준다라는 이런 어떤 그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이런 100년 만에 오는 유중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한 대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으로서 그 반대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정이 국가가 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를 통해서 코로나가 진정돼서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 어떤 그 평화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헌법상 국민이 기본권 문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남북발전법이라든지 5.18 특별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연상해 본다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장 영업이 자유와 관련해서 과연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그 법 조문상 이렇게 명시가 돼서 논란을 주장했을 때 즉시 행정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한 사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행정이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황한 그런 방송이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